풀기가 중학교 과정에서 나름 어려운 과정이에요. 그리고 시험 문제를 낼 때 제일 어렵게 낼 수 있는 과정이기도 하고, 그래서 너희가 중학교 2학년 2학기 거 잘 못한다고 벌써부터 수포자가 되려고 막 생각하거나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 여기는 원래 어려운 과정이에요. 그리고 처음 들어서 그렇지 또 듣고 또 듣고 또 공부하고 하면 확실히 한 번 공부하고 이런 것보다는 나을 거예요. 게다가 학교에서도 또 수업을 듣고 이러면 더 나아질 거고. 일단 볼게요. 44쪽이요. 같이 봅시다. 본인의 질문이 아니어도 그냥 같이 일단 하면서 볼게요. 1-2번입니다. 44쪽에 1-2번 보이시나요? 자, 이 1-2번 선생님 생각에는 개인적으로 어려웠을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일단 여기에 뭐가 주어져 있냐면 평행사변형이 주어져 있어요. 평행사변형 A, B, C, D가 이렇게 주어져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주어져 있나 봅시다. 연장선이 나와 있어요. 선분 AB, 변 AB에 연장선이 주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연장선 위에 점 E가 있는데 무언가 길이가 똑같게 되도록 설정이 되어 있어요. 지금 길이가 똑같아지도록 설정이 되어 있어요. 잘 찾아보세요. 길이 같은 거. 그래서 뭘 찾아야 되냐면 이등변 삼각형을 만들어내야 돼요. 이등변 삼각형이 보여야 됩니다. 됐다. 봅시다. 평행사변형도 평행사변형이지만 앞단원에서 나오는 이등변 삼각형의 성질도 생각을 좀 해줘야 되는 부분이고요. 여기 길이 같은 건 어떤 건지 한번 볼게요. 일단 선분 AD 그리고 선분 DB 그리고 선분 BE 이렇게 세 선분의 길이가 같다라고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서 이등변 삼각형은 두 밑각의 크기가 똑같으니까 맨 위에 있는 이등변 삼각형 잠깐 봐보세요. 맨 위에 있는 거. 맨 위에 있는 삼각형 DAB 봐보세요. DAB. 이거 이등변 삼각형 맞죠?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밑각의 두 크기가 똑같아야 돼요. 한쪽 밑각이 62도면 여기 또 다른 밑각, 이 밑각도 62도가 되어야 한다. 62도라고 일단 찾아 놓을게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할 거냐? 자, 이거 61도 옆에 있는 각, 선생님 지금 표시하는 각 봐보세요. 61도 옆에 이렇게 색깔칠해 볼게요. 요 각 보여요? 61도 옆에 색깔칠한 거. 이 각 몇 도인지 구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62도랑 색깔칠한 각이랑 더했을 때 180도죠. 그럼 이 색깔칠한 각을 한번 구해볼게요. 이 색칠한 각은요. 180도에서 여기 위에 있는 62도 보이죠? 옆에 있는 62도. 이거를 빼주면 이 각의 크기가 나와요. 그래서 한번 빼볼까? 180에서 62 빼볼까요? 118도라고 해서 색칠한 각 118도라고 나왔어요. 근데 얘들아, 이등변 삼각형 하나 더 있잖아요. 삼각형 BED. 보이나요? 삼각형 BED도 이등변 삼각형이죠. 이등변 삼각형에서 선생님이 이거 얘기해줬다. 이등변 삼각형이 있으면요. 이등변 삼각형이 용어 한번 얘기해줬어요. 길이가 같은 두 변에 사이에 있는 이 각이 뭐냐면 꼭지각이고 이 아래쪽에 있는 이 두 개, 크기가 같은 이게 바로 밑각이라고 이야기를 해줬었어요. 밑각의 크기가 똑같고요. 저 118도가 지금 무슨 역할을 하고 있냐면 꼭지각 역할을 하고 있어요. 보이나요? 길이가 같은 두 변 사이에 있으니까 꼭지각이 있고 나머지 두 개의 밑각의 크기가 똑같다고 했잖아. 그럼 우리가 이 삼각형에서 이 밑각의 크기를 구해볼 거예요. 밑각의 크기. 그럼 이 밑각의 크기는 삼각형의 세 각은 합쳐서 180도인데 이 180도에서 먼저 꼭지각을 빼줘요. 118도를 빼줘요. 근데 이렇게 하면은 밑각 한 개가 아니라 밑각 두 개의 크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주냐면 180도에서 118도를 빼면 두 개의 밑각의 크기가 나올 텐데
두 개의 밑각의 크기가 나올 텐데 그걸 반으로 나누면 한 개가 나오겠죠. 나누기 2. 계산 한번 해보세요. 아, 뭐 계산했어요. 오. 어때요? 나오나요? 네, 나왔어요. 볼게요. 180에서 118을 먼저 빼면 62도 맞나요? 62도 반 나누면 되는 거지. 62도 나누기 1을 하면 31. 그러면 저 한 개의 각의 크기가 31도인데 이제 우리 아직 평행사변형 아무것도 안 썼단 말이에요. 평행사변형은 어떤 사각형이라고 했냐면 마주보는 변에 뭐라고 하냐 대변이라 했죠. 대변이 평행한 사각형이 평행사변형이에요. 그러면 평행하다. 누구와 어떤 변과 어떤 변이 평행하냐면 직선으로 표시할게. 요 원래는 변인데 그냥 직선으로 늘렸어요. 이 직선이랑 이렇게 직선, 이 두 개의 직선이 서로 평행입니다. 평행하죠? 평행하면은 이제 평행선의 성질 중에 동의각의 크기가 같다는 성질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엇갈린 각, 엇각이라고 해요. 이 엇각의 크기가 똑같다는 성질이 있죠. 지금 보시면요, 엇갈린 각이 바로 x랑 우리가 구한 밑각 31도예요. 엇각 찾을 때 어떻게 찾기로 했냐면 이렇게 알파벳 Z를 그리면 찾기 쉽거든요. 여기 걸리는 각들이 엇각이에요. 알파벳 Z를 이렇게 그려보면 지금 잘 안 보일 수도 있어. 지금 보라색으로 여기다가 이렇게 하나 그었어요. D2를 그었어요. 알파벳 Z를 그려보면 그린 거죠. 여기에 Z의 이 끝에 뾰족한 부분에 걸리는 각이 두 개 생겨요. 바로 이 우리가 아까 구한 밑각 31도랑 그 다음에 여기 위에 보시면 걸린 부분 X입니다. 평행함으로 엇각의 크기가 똑같아야 하니까 이 X와 31도가 같아야 되는 거. 그러면 우리 각 X의 크기 구하면 바로 31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거는 솔직히 그림이 약간 주눅들게 만들었어, 사람을. 좀 그런 문제예요. (4-2번) 볼게요. 45쪽입니다. 4-2번에 봤더니 저 가게 크기, 선생님 그림 잘못 그린 것 같은데 어떻게 할게요. 저 가게 크기를 구하라고 했고, 근데 너네 이거 좀 꼼수고 정말 선생님 이거 가르쳐주면 안 되고 나쁜 건데, 시험에서 여기 시험지 끝에 있죠, 구석탱이. 여기 종이를 살짝 찢어요. 그럼 여기 이 각이 몇 도야? 종이 여기 반듯한 각 90도죠. 얘 시험지에 문제에다 이렇게 재가지고 90도를 맞추거나 90도에 가까운 각을 맞출 때 사용할 수는 있긴 해요. 이 구석탱이 찢어서 하는 거. 원래 알려주면 안 되는데 애들 뭐 오빠 언니들 누나 형들이 가끔 그렇게 많이 쓰더라고요. 90도 같은 거 잴 때. 제가 90도라는 걸 말해주려고 얘기를 한 건데 이거 아마 총 90도 찢어가지고 대보면 90도 나올 찢는 거예요? 90도가 나올 거예요. 근데 왜 90도인지 알아야 되니까 한번 볼게요. 생긴 거는 90도처럼 생겼을 텐데 왜 90도일까? 볼게요. 평행사변형 성질 지난번에 개념 노트 적었죠? 거기 적은 거에서 두 번째 성질 봐봐요. 그 밑에 선생님 바로 핑크색으로 하나 더 적어줬었거든? 가로치고. 그쵸? 이웃하는 두 각의 크기의 합이 180도이다라고 적어줬었어요. 왜 이웃하는 두 각의 크기의 합이 180도가 되냐? 마주보는 각의 크기가 똑같다고 했어요.
선생님이 요 마주보는 각의 크기를 A라고 해볼게요. 그리고 반대쪽으로 마주보는 각의 크기 똑같고요. 이 각의 크기를 B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얘들아 A 더하기 B 더하기 A 더하기 B를 하면 사각형의 4개의 각의 크기의 합 360도가 됩니다. 근데 우리는 요거 하나만 구해볼 거야. 하나, 둘 똑같은 게 2개 더해져서 360도니까 이 한 개, A와 B를 더한 거 한 개는 360도의 반이겠죠. 그래서 180도가 된다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이웃하는 두 각의 크기의 합은 180도다라는 걸 써줬던 거예요. 그럼 여기 보세요. 이웃하는 각이 있네요. 동그라미 2개로 표시한 거랑 X 2개로 표시한 거랑 이웃하는 각이죠. 평행사변형의 이웃하는 각. 그러면 동그라미 2개랑 X 2개 이 두 각을 다 더하면 180도 이웃하는 두 각의 크기니까 180도가 돼요. 자 그러면 양변을 2로 나눠볼게요. 동그라미 2개였는데 2로 나눴으니까 반으로 나눴으니까 동그라미 하나가 나올 테고 X 2개였는데 반으로 나눴으니까 X 하나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 이거 지금 되게 고상한 척하고 동그라미 X라 표현했는데 보통 이거 그냥 똥찍으로 표현 많이 해요. 동그라미를 똥이라고 많이 표현하고 X를 찍이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중간에 갑자기 선생님이 막 똥찍 똥찍 이러면 동그라미랑 X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똥과 찍의 합이 90도가 돼야 되는 거 맞나요? 2개씩 있던 걸 더해서 180도니까 하나씩 더하면 90도가 돼야 되죠. 이거 90도래요. 그러면 요 보라색으로 다시 그려볼게. 요 삼각형 봐봐요. 요 삼각형 봅시다. 우리가 구하려는 놈 빼고 나머지 2개가 여기 똥이랑 찍이 나왔죠. 이 두 각의 크기를 더한 게 90도예요. 근데 삼각형은 세 각의 크기의 합이 180도가 돼야 하니까 둘이 더한 게 90도래요. 나머지 이 각이 90도가 되어야 합쳐서 180도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각 BEC의 크기는 90도라고 해서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평행사변형의 성질을 이용한 거예요. 이웃하는 두 각의 크기의 합이 180도다 라는 성질. 그럼 지우개 좀 가져올게요. 몇 번 해야 되죠? 그 다음 거. 44, 45, 46. 46쪽에 6-2번 질문이네요. 자, 이거 6-2번 말로 설명하고 일단 갔다 올게요. 평행사변형이 되기 위한 조건 5개가 있었어요. 이거는 변의 길이가 나와 있잖아요. 마주보는 변, 대변의 길이가 똑같으면 됩니다. 그러면 마주보는 변을 똑같다라고 해서 식을 만들어서 x값과 y값을 구해주는데 x값부터 구해주세요. 뭐냐면 4x-5랑 3x 플러스 1이 똑같다라고 식을 만들면 x에 대한 방정식이 돼서 x가 구해질 거야. 얘 구해보세요. 선생님 지우개 없어서 가져올게요. 그리고 학원에서 식사 잘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수업 전에 좀 든든히 먹고 오세요. 중간에 배고프면 뭐 사 먹고 이래도 되는데 뭔가 아직 적응하느라 되게 뭐 먹는 거 눈치 보일까봐 그런 거예요. 먹어도 돼요. 상관없어요. 아마 국물 있는 라면 아니면 다 먹어도 될 거예요. 그냥 요 안에서 교실에서 먹어도 돼요. x-5라고 되어 있는 성분 AD의 길이, 변 AD의 길이와
3x 플러스 1이라고 되어 있는 변 BC의 길이가 똑같아야 하니까 같다라고 만들자고. 마주보는 변의 길이가 같습니다. 같아야 해요. 4x-5와 3x 플러스 1이 같다. 우리 방정식 푸는 거 기억나요? 1학년 1학기 때 했던 방정식. x를 좌변으로 이항하고 수는 우변으로 이항하는데 이항할 때 부호 바꾸죠. 4x가 있고 이항해 주면 3x 빼기 3x가 되니까 4x 빼기 3x x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마이너스 5는 이항을 하면은 부호 바뀌어서 플러스 5가 돼요. 그러면 1이 있었고 플러스 5가 있으므로 더해주면 6. x는 6이라고 해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x만 있는 것이 아니라 y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또 다른 마주보는 변이 있어요. 대변. 또 다른 요 대변의 길이도 같아야 하잖아요. 이것도 같다라고 식을 만들 거야. 그런데 x값이 6이라고 구했으니까 이 2x-4가 무슨 값인지 구할 수가 있어져요. x에다가 6을 대입하면 2 곱하기 6 빼기 4예요. 얼마 나와요? 2 곱하기 6 빼기 4. 그쵸? 그러면 4y랑 8이랑 같아야 되는 거네. 4y는 8이 돼야 돼요. y 얼마인가요? y는 2죠. 그쵸? 그러면 x는 6이고 y 값은 2고 문제에서 x 더하기 y 값 써달라고 했어요. 어, 47번 47쪽을 2개 썼네. 47쪽에 있는 문제를 47쪽 볼게요. 7-2랑 생긴 거 보고 이건 당황할 만했어요. 7-2번은 8-2랑 생긴 거 보고 당황할 만했어요. 이 2학년 1학기 과정은 우리 시험 한번 모의고사 한번 본다고 했었죠. 설날 전에 한번 볼 것 같아요. 설날 전에 있을 목요일에 24일인가요? 목요일이? 거기다가 다음 주가 16일이죠. 7 더하면 23일이다. 23일날 23일날 시험입니다. 그리고 배운 범위까지만. 근데 문제는 이제 우리 반만 보는 게 아니고 이제 중학교 예비 중2 반이 다른 요일에도 있어요. 월금 요일에도 반이 있고 수, 토 요일에도 반이 있어요. 그 반 애들이랑 합쳐서 보는 거라서 문제가 교재 문제보다 어려운 게 나올 수도 있어요. 일단 그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쉬운 문제부터 어려운 문제까지 골고루 섞여서 나와요. 이거 그림 좀 당황스러워요. 왜냐면 평행사변형 뭐 정의나 성질, 조건 같은 거 우리 분명히 보긴 했는데 이런 그림은 아마 본 적이 없고 좀 애매할 거예요. 어떻게 해줄 거냐면 저 동그라미 찍도 표시돼 있네. 이것과 같은 각을 찾을 거거든요. 평행사변형이니까 평행선이 존재하겠지. 마주보는 변들. 평행선에 선생님이 아까 무슨 각 했었냐면 엇각. 엇각의 크기가 같다라는 걸 했었어요. 자, 봐봐. Z를 찾으세요, 눈으로. 평행선을 보고 Z를 찾아야 되는데, 자, 첫 번째 Z 먼저 찾아줄게요. 근데 어때? 이 노란색으로 표시했는데 이 Z자 보여요? 알파벳 Z자? 이 알파벳 Z자에서 뾰족한 부분에 걸리는 각들이 생기죠. 여기 하나, 그리고 여기 아래쪽에 이렇게 생긴 게 엇각이죠. 이 각의 크기 똑같아야 하므로 여기도 이렇게 동그라미로 표시를 할 수가 있겠죠. 각의 크기가 같으니까. 그럼 뭐가 생기냐? 삼각형 ABE 눈으로 찾으세요. 삼각형 ABE.
이거 뭔삼각형 돼요. 각 두 개의 크기가 똑같다. 뭔 삼각형이죠 이거? 이등변 삼각형이에요. 아직 정삼각형인지 몰라요. 나머지 한 각이 같아야만 정삼각형이고 일단 이등변 삼각형인 거 찾아냈으니까 길이가 같겠지. 변의 길이 두 개가 똑같을 거예요. AB, 선분 AB와 선분 EB 이렇게 각의 크기가 똑같아지죠. 이등변 삼각형 여기 그림 보시면요. 그러면 B2의 길이랑 AB의 길이가 같은데 선생님이 이거 12cm 잘못 그렸나 보다? 더 넓게 12cm죠. 문제. 이렇게죠. 그러면 A, B의 길이랑 B의 길이가 똑같으니까 B의 길이 9cm가 되고요. 그러면 C2의 길이 몇 cm 돼요? C2의 길이? 여기. 요만큼. 몇 cm예요? 3cm. 그렇지. 요만큼은 12cm에서 9cm 뺀 거니까 3cm. 이렇게 나오겠죠? 3cm. 일단 3cm라고 찾았는데 느낌적인 느낌으로 저 반대편에 있는 AF 보여요? AF 위에 쬐끄만 놈? 걔도 3cm일 것 같지 않아? 걔도 3cm가 되는지 한번 볼게요. 알파벳 Z자를 또다시 찾을 건데 여기 노란색으로 찾았던 Z를 한 번 옆으로 옮겨서 이걸 찾으세요. 선생님 그림 중복해서 그리니까 여기 보이나요? 한 번만 더 진하게 해줄게. 보이나요? 조금 더 진하게 했어요. 열어주고. 여기에서도 억각이 보이고요. 억각이 생기고요. 억각의 크기가 똑같으니까 이 각과 요 각이 똑같아서 여기도 이렇게 X가 돼요. 그러면 변의 길이가 이렇게 똑같아질 거예요. DC랑 DF 두 변의 길이가 같아질 거예요. 그죠? 근데 DC의 길이는 마주보는 대변의 길이가 9cm니까 여기도 9cm가 될 겁니다. 그러면 DF의 길이도 9cm가 되고 밑에랑 똑같은 상황이 생겼어요. 그러면 AD의 길이도 12cm인데 거기에서 9cm를 뺐으므로 3cm라고 해서 짧은 변은 3cm라고 구했어요. 근데 여기 문제는 뭐예요? 이것을 뭘 구하는 거냐면 색칠한 사각형에 둘레의 길이를 물어봤어요. 그러면 여기 짧은 쪽은 알겠는데 옆에 여기가 안 나와 있단 말이에요. 느낌으로 몇 cm인지 알 것 같은데 한번 볼게요. 왜 그 센티미터인지. 여기 주어진 각 볼게요. 60도죠. 자, 요 이등변 삼각형에서 이등변 삼각형에서 이렇게 변의 길이가 똑같아요. 꼭지각이 60도잖아요. 이렇게 되면 이 삼각형은 정삼각형이 돼요. 왜 그러냐면 180도에서 이 꼭지각 60도를 빼면 밑각 두 개의 크기가 120도가 나와야 되는데 밑각은 크기가 똑같죠. 120도를 반 이렇게 나눠주면 60도가 돼서 정삼각형이 됩니다. 그럼 요 삼각형 그려볼게요. 보라색으로 색칠하는 삼각형 눈에 보이나요? 이 삼각형 정삼각형이겠죠. 정삼각형인데 변의 길이가 9cm였어. 그럼 당연히 이 FC, 선분 FC도 9cm가 될 거고요. 그걸 저 반대쪽에 있는 애도 똑같이 적용을 하면 여기 아래쪽 보이죠? ABE. 그럼 이것도 정삼각형이 돼요. 왜냐면 요 60도랑 마주보는 대가 이 각의 크기가 60도가 될 테니까. 그럼 얘도 정삼각형이니까 A2의 길이, 선분 A2의 길이도 9cm가 돼요. 그러면 저 안에 생기는 사각형 평행사변형이 되는데 이것의 내변의 길이가 다 표현이 됐죠. 몇 cm인지 싹 다 표현이 됐어요. 그러면 둘레의 길이, 얘 내변의 길이를 다 더해주면 둘레의 길이가 나올 겁니다. 그렇게 해서 7-2번에 마무리를 해주세요. 8-2번은 무슨 뾰족뾰족 악어 이빨처럼 생겼냐? 볼게요.
문제는 개인적으로 선생님 보기에는 어떻게 보면 쉬운데 그러니까 왜 그런지 원리를 파악 잘 못하면 어려웠을 것 같아요. 보시면 색칠한 부분이 뾰족뾰족하게 삼각형 두 개가 나와 있는데 이것의 넓이를 구하래요. 느낌으로는 평행사변형 넓이 반으로 나누면 될 것 같지 않아요? 느낌으로는? 왜 그렇게 되는지 볼게요. 일단 주어진 평행사변형이 있고요. 이 주어진 평행사변형에서 선생님 보조선 하나 그릴게요. 점 2에서 선분 AB, 변 DC와 평행하게 선을 한번 이렇게 쭉 그을게요. 평행하게 그었어요. 그럼 이렇게 그었을 때 삼각형이 총 4개, 4군데의 삼각형이 생기는 거 보이죠? 그 4군데가 어디냐면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해서 4군데가 생기는데 우리 평행사변형과 넓이라는 거 지난 시간에 했었어요. 평행사변형 하나가 있습니다. 여기서 대각선을 하나 그으면 넓이가 반으로 나눠진다는 거였어요. 그러면은 평행사변형이 하나 만들어졌거든요. A, B, E, F라는 사각형 평행사변형 되죠. 넓이가 반으로 나눠지겠죠. 1번하고 2번하고 넓이가 똑같은 상황인 거예요. 1번하고 2번하고 넓이가 같아요. 그리고 오른쪽에 EFCD라는 평행사변형이 만들어졌는데 대각선이 그어졌으니까 넓이가 또 반으로 나눠졌겠지? 3번하고 4번하고 넓이가 같아요. 자, 우리가 지금 구하려고 하는 색칠한 부분은 1번하고 4번인데 그러면 1번하고 2번하고 넓이 똑같다고 했어요. 1번하고 4번을 더해요. 이거랑 밑에 보시면 2번과 3번이 나와 있죠? 2번하고 3번하고 더하면 이거 넓이 같을까 안 같을까? 그쵸? 1번이랑 2번이랑 같고 3번이랑 4번이랑 같으니까 이 둘은 넓이가 같을 거예요. 그러면 전체 평행사변형은 두 개의 영역으로 나눈 거예요. 보라색 영역이랑 노란색 영역 이렇게 두 개로 나눈 거고 똑같으니까 넓이가 같으니까 딱 반으로 나눠지겠죠. 평행사변형 넓이 문제에서요 16제곱cm라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 1번하고 4번을 더한 것 색칠한 부분의 넓이는 평행사변형 넓이 반으로 나눠졌겠죠. 그래서 16제곱cm의 반 그래서 8제곱cm가 바로 색칠한 부분의 넓이가 되는 겁니다. 이게 될까요? 사실 만만치 않은 평행사변형이에요. 원래는 문제 자체가 평행사변형이 막 무작정 되게 쉽고 그런 건 아니에요. 자, 다음 쪽을 보면요. 여러 가지 사각형이라고 해서 평행사변형에서 더 진화된 사각형들이 나올 거예요. 진화된 사각형이에요. 맨 먼저 나오는 거는 직사각형인데 선생님 이거 평행사변형 처음 말할 때 저 문 가리키면서 제 평행사변형이냐 아니냐 한 적 있죠? 마주보는 변이 서로 평행하니까 평사가 되는 거죠. 칠판도 얘기했었어요. 칠판도 평행사변형 맞다고 했죠. 마주보는 변이 서로 평행하기 때문에. 근데 얘네들은 무슨 사각형이냐면 이 각을 봐보세요. 끝에 있는 각들. 끝에 있는 4개의 각이 다 뭐예요? 직각이죠. 선생님 이거 하나만 그릴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직각이 만들어지죠. 4개 다. 직사각형이라고 해요. 이것을. 4각이 모두 직각인 사각형을 직사각형. 많이 봤어요. 우리. 저런 종이 붙어있는 거 다 싹다 직사각형이죠. 직사각형은 어떤 사각형? 4각이 다 직각인 사각형이 직사각형인데 얘네도 평행사변형이라고 말해도 된다고요. 왜냐면 마주보는 변이 서로 평행하기 때문에. 그래서 개념 정리 좀 직사각형까지만 먼저 해볼게요. 개념 정리 직사각형 하고 선생님 쉬는 시간 좀 줄게요. 일단 개념 노트 준비합시다.
2학년 2학기 과정. 오! 왜? 이거 다 했어요. 얘 잠깐 앉아있어. 아니 내가. 앉아, 잠깐 앉아. 저 직사각형 애들 설명해 줘야 돼. 태연아, 직사각형 무슨 사각형이야? 직사각형. 뭐라는 거야? 직사각형이 왜 정사각형이야? 직사각형의 뜻! 직사각형 내 변에 오? 아니 내 각의 크기가 똑같고 그리고 두 쌍의 변이 평행을 하고 그거는 이미 평행사 변형이니까 당연하죠. 지금 이 오빠가 이 형아가 말을 했는데 내 각의 크기가 모두 똑같다라고 했어요. 이 말이랑 선생님이 아까 얘기한 내 각이 모두 직각이다랑 다른 말일까? 그냥 진짜 워딩 자체는 다르긴 한데 내용상으로는 똑같은 거 아니야? 내 각이 직각인 것이랑 내 각의 크기가 똑같은 것이랑 결국에는 내 각이 다 90도가 돼요. 그쵸? 그래서 직사각형의 뜻을 얘기할 때 내 각의 크기가 모두 같은 사각형이라고 이야기해도 된다. 직사각형의 뜻부터 먼저 볼게요. 뜻은 내 각의 크기가 근데 이제 우리가 초등학생이 아니니까 각을 종류를 구분해요. 바깥쪽 각인지 안쪽 각인지 구분하기 때문에 내각이라고 표현할게요. 네 개의 내각이라는 뜻이야. 내자는 앞에 내자는 네 개의 내각의 크기가 모두 같은 사각형 이것을 직사각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평행사 변형의 뜻 우리가 했던 것처럼 직사각형도 뜻을 좀 그려서 표현해 볼게요. 이미지로. 내 내각의 크기가 똑같다면 당연히 이 내 내각이 싹 다 90도가 돼요. 요게 바로 직사각형이에요. 그래서 뜻을 저렇게 말해도 되고요. 이렇게 말해도 돼요. 내 내각이 모두 직각인 사각형이라고 말해도 된다. 빨리 열심히 풀어. 많이 풀었어요. 어때요? 코 풀고 와. 직사각형은 평행사변형이다 라고 했어요. 직사각형은 평행사변형의 종류의 하나다. 종류 중에 하나다. 그래서 직사각형에서 성질을 적을 건데 평행사변형이 갖고 있던 성질 있죠. 대변의 길이가 같다. 대각의 크기가 같다. 대각선이 서로 이등분한다. 이런 성질은 안 적고 직사각형만 가지고 있는 추가적인 성질만 적을게요. 성질은. 얘 당연히 평행사변형이니까 평행사변형 성질 갖고 있어요. 그거 말고 추가되는 성질만 적는다고요. 성질이라는 것은 언제나 증명을 통해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적지 않아도 돼요. 증명 과정을 통해서 해보겠습니다. 평행사변형의 성질은 당연히 얘는 탑재 내장돼 있는 거예요. 저 직사각형에는. 거기에 추가적으로 하는 성질인데 자 여기 보시면 직사각형 ABCD를 그렸고요. 직사각형 ABCD에서 대각선을 AC, BD 이렇게 그려놨어요. 이 삼각형 좀 보세요. 삼각형 ABC랑 눈으로 찾아요. 삼각형 DCB랑
눈으로 찾아보세요. 삼각형 ABC랑 삼각형 DCB 보여요? 합동일 것 같아요? 아닐 것 같아요? 삼각형 ABC랑 삼각형 DCB 이거 합동일 것 같아요? 조건이 왜 그런지 한번 확인을 해볼까? 일단 직사각형 내 각이 90도라고 했어요. 직각이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 표시하는 편 봐봐. 편 AB랑 편 BC랑 길이 같을까 안 같을까? 이게 평행사변형 자식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평행사변형 조건을 갖추고 있거든요. 마주보는 변, 대변의 길이가 같다고 했죠. 평행사변형. 그러니까 길이가 똑같아요. 그리고 여기 변 그리는 변 봐봐요. 가운데 변. 이 변 BC는 공통변이죠. 그러면 SAS 합동에 의해서 합동이 됩니다. 그럼 합동이기 때문에 대응변의 길이가 같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빗변, 이 직각 삼각형들의 빗변을 확인해보면 바로 선분 AC랑 선분 DB가 돼요. 그러면 이거 대응변의 길이니까 똑같겠지. 그래서 직사각형의 성질, 추가되는 성질은 두 대각선의 길이가 같다는 거 쓸게요. 두 대각선의 길이가 같다. 그림도 그리겠습니다. 두 대각선의 길이가 같다. 있잖아 얘들아. 두 대각선의 길이가 같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돼요. 평행사변형에서 대각선이 서로 반 나눠준다고 했었잖아요. 그러면 이 대각선이 얘를 반띵 시켜주고 얘가 다른 애를 반띵 시켜주거든요. 반띵을 시켜줬어. 근데 다른 애도 얘를 반띵 시켜줘요. 근데 대각선 길이가 똑같으니까 반으로 나눠진 것들도 길이가 이렇게 똑같겠죠. 그래서 요렇게 네 변의 길이가 똑같아요. 보이나요? 지금 네 변 이렇게 잘라진 거. 요 네 변의 길이가 같아져요. 그래서 평행사변형의 성질 그림을 저렇게 그릴 거예요. 뭐지? 이렇게 네 변의 길이가 같아집니다. 세 번째 조건인데요. 평행사변형이 직사각형으로 포켓몬처럼 마치 포켓몬처럼 진화를 할 수 있어요. 그 진화하는 조건이 평행사변형이 직사각형이 될 조건이고요. 두 개의 조건이 있는데 둘 중에 하나만 갖추어도 직사각형이 됩니다. 첫 번째 조건은 평행사변형 그림 생각해보세요. 선생님이 많이 그렸던 그림. 약간 삐뚤게 비스듬하게 이렇게 돼 있는데 얘는 한 각이 직각이라는 보장이 없어요. 그런데 이 각이 직각이 되잖아? 그러면 직사각형이 됩니다. 왜 그런지 봐봐. 평행사변형이었죠, 요 그림. 여기서 한 내각이 직각이 되었다라고 할게요. 실제 90도 그림은 이게 아닌데 되었어, 이제. 그러면 방해하지 마! 그럼 마주보는 각 있죠? 마주보는 각도 크기가 똑같으니까 뭐가 되냐면 직각이 돼요. 그리고 선생님 이 얘기 했었다. 이웃하는 각 더하면 180도라고 했었죠. 그럼 90도니까 이 이웃하는 각도 90도가 되어야 되고 다시 이놈의 마주보는 각 또는 이웃하는 각은
합이 180도니까 또 90도가 돼야 돼. 하나만 90도가 돼도 나머지도 싹 다 이제 90도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조건은 한 내각의 크기가 90도다. 이 조건 하나만 딱 갖춰도 바로 직사각형으로 진화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은요. 이겁니다. 평행사변형은 대각선의 길이가 같을지 안 같을지 몰라. 그런데 이 대각선의 길이가 같아지잖아요. 그러면 바로 직사각형이 돼요. 직사각형이 좀 성질을 갖추고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두 대각선의 길이가 같아진다. 같다. 둘 다 적용해야 되는 건 아니고 하나만 적용돼도 저 조건 둘 중에 하나만 적용돼도 직사각형이 된다. 자, 2번 조건 업그레이드 할 거예요. 무조건 두 대각선의 길이가 같다라고 저 말 그대로 고지 그대로 지켜야 된다. 그건 아니고요. 이거 지금 현재 평행사변형이죠. 평행사변형에서 요 변의 길이랑 요 변의 길이 보여요? 원래 이 두 변의 길이는 똑같고 이 두 변의 길이는 원래 똑같아요. 근데 이 두 변의 길이는 아직 같은지 아닌지 모르는데 만약에 같아지게 된다면 직사각형이 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변의 길이가 이렇게 둘이 똑같아요. 그럼 여기도 이렇게 길이가 같아지겠죠? 그리고 변의 길이가 이렇게 둘이 똑같아요. 그럼 여기도 변의 길이가 똑같아지겠죠? 그러면 이 잘라진 부분의 길이가 싹 다 같아지면서 대각선의 길이를 보시면 대각선의 길이도 같아져요. 그래서 직사각형으로 진화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평행사변형이 뭐가 될 조건, 직사각형이 정사각형이 될 조건, 이런 조건들을 좀 중요하게 여겨야 합니다. 성질과 조건들. 일단 평행사변형이 직사각형이 되기 위한 조건까지 했고, 자, 이거 관련 문제 딱 하나 풀고 쉬는 시간 줄게요. 찾아줄게요, 문제. 자, 56쪽입니다. 56쪽이에요. 1-1번이요. 평행사변형이 직사각형이 되는 조건을 모두 고르면 찾아, 빨리. 56쪽. 56쪽에 1-1번이요. 나랑 진짜 내려가. 했나요? 자, 조건 첫 번째 어떤 게 있었냐면 한 내각의 크기가 90도다라는 게 있었고 그거에 해당하는 보기를 찾아주시면 몇 번이죠? 3번입니다. 맞아요. 그 다음 두 번째 대각선의 길이가 같아져야 한다라고 했는데 선생님이 힌트 주게 여기서 꼭 대각선의 길이가 같다라고 직접적으로 언급을 안 해도 이런 식으로 이웃하는 두 변의 길이만 같아져도 그래도 대각선의 길이가 같아진다고 했어요. 그렇게 하는 걸 찾아주시면 되는데요. 몇 번일 것 같아요? 1번이요. A, O, C, O는 원래 같아요. 2번. 이건 평행사변형에서 원래 같잖아. 원래 같아요. 2번. 2번 A, O랑 D, O의 길이가 같아진다. 요 두 변의 길이가 같아지면 이게 원래 2등분이 된 거거든. 나머지 두 변의 길이도 똑같아지면서 두 대각선의 길이가 같아져요. 그래서 2번과 3번 이게 바로 직사각형이 되기 위한 조건이 됩니다. 됐을까요? 자, 쉬는 시간 좀 갖고 나서 다음 시간에 마름모 이어서 할게요.